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시기로 치워낸다. 수요일이 밝았죠? 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음에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도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XRP에 대한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굉장히 여러모로 보이고 있거든요. 천천히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미국의 기관 자금이 상상할 수 없는 암호화폐 성장을 이끌 것이다. 즉 다시 말해 뒤에서는 뭔가 물밑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뭔가 이 기사 하나로서 추측해 볼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부터 좀 오늘의 컨텐츠가 시작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제 리플사에서 직접적으로 RLUSD라고 해가지고 달러와 1대1로 패깅된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시키고 있죠. 올해 하반기에는 정식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트위터를 읽고 갈까요? 미국 암호화폐 규정은 이 CBDC, 테더와 같은 비준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 중국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테더사가 찍어내고 있는 USDT는 약간의 네거티브적인 부분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이겠죠. 이 리플이 XRP 레저에서 달러와 1대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또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이제 완전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리플과 함께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규제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리플 XRP 레저상에서 정식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고안되고 있다. 그 이름은 RLUSD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달러의 패권을 점점 무너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생태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가교 통화, 하나의 가교 생태계를 리플과 함께 과거부터 설계해 왔다라는 것이 슬슬 대중들에게도 보여질 날이 머지 않았음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부터 미국의 재무부, 국내 재무장관과 그뿐만 아니라 리플의 고위급 임원 그리고 스텔라 재단의 이 고위급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어떤 작당 모의를 했는지, 왜 그들은 계속적으로 CBDC의 세상을 밀어오고 리플과 스텔라를 계속 소송으로 누르면서 디지털 시대를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게 스텝을 밟고 있는지 우리는 수수께끼를 공부를 통해 풀 필요가 반드시 있었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과 스텔라는 뿌리가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도매용의 CBDC, 소매용의 CBDC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미 그 세력들은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리플은 도매용 CBDC의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반드시 기관의 채택이 있고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서 가격이 펌핑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에 세계의 가교통화 브릿지 커런시뿐만 아니라 제2의 기축통화, 즉 세계 준비통화까지도 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에 나왔던 기사였죠. 작년 4월달 기사였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세계 첫 가상자산법 미카라는 것을 통과시켰던 이력이 있죠. 이제 내년 6월, 즉 올해 6월 달부터 시행이 될 확률이 무척 높게끔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지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미카가 정말 시행됨에 있어서 리플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이 XRP가 미카 규정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리플 스윗 오브 프로덕트 보이시죠? X 커런트, X 래피드, X 비아 이 세 가지의 프로덕트가 지금 현재는 통합 그리고 리브랜딩이 되면서 ODL 더 나아가 리플 페이먼트까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FCA는 인정하고 있다. Recognize that 나오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XRP는 하이브리드 익스체인지로서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FCA는요, 뭐 하는 데인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영국을 기반으로 한 금융감독원이라는 것,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약자로서 이 영국의 금융감독원에서 리플을 유틸리티 토큰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미카 법안이 완전히
시행될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리플에 대한 시대가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겠죠. 이 미카 법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어떤 토큰들이 쓰일지 우리는 정답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아래 인용된 맥킨지 앤 컴퍼니 세계 최대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의 출처에 따르면 이미 XRP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와 병렬적으로 소송은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죠. 여기 키 어썸션을 좀 보게 됐을 때 리플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그 프레임워크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그들이 인정한 하나의 토큰이자 브릿지 커런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시간이 머지 않아서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보도자료죠. 일본과 한국의 이 리플 원장 XRP 레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용 기금 또한 출시를 했네요. 굉장히 최근 나온 하나의 보도자료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들은 일본 시장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을 필두로 한 그 동아시아권 지역의 연합체로서 슬슬 리플과의 그 파트너십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이 리플은 오늘 역동적인 일본과 한국 시장에서 XRP 레저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는 이 XRP 레저 일본 한국 펀드를 출시하면서 이제 슬슬 우리나라까지도 리플의 확장성이 불어올 수 있는 박차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리플의 전략 담당 부사장인 에미 요시카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오죠? 이 펀드의 출시는 일본과 한국이 블록체인 혁신의 중추적인 지역 허브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리플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자하는 것 역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깨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증거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리플사는 수년에 걸쳐서 약 12년에 걸쳐서 뿌리를 확장해왔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6년에 리플과 SBI그룹의 합작회사까지 만들었었던 이력을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 해시키 DX와 손 잡으면서 일본 시장에 이 XRP 레저가 점점 활성화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내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25년 세계 엑스포에서 또 리플과 XRP 레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굿뉴스가 퍼져질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슬슬 리플사가 한국과 일본과 함께 가는 많은 행사 또한 준비하고 있죠. 일본의 웹X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와 같은 8월과 9월에 주요 업계 행사에서 참석하여 리플의 고위급 임원이 직접 오며 연설을 할 예정이라는 거 어떠세요? 이제 슬슬 리플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영향력을 가져오면서 금융에 대한 새로운 생태계, 금융 솔루션, 새로운 파이낸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컨퍼런스에 연사로 오는 카탈라이스 대표, 그들이 추진하는 7월 2일 디지털 금융 혁신 포럼 역시 개최가 될 예정이죠. 올해 7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데 저 또한 해당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리플에 대해 지금까지 수면 밑에서 가격만 눌러와서 힘들었던 투자자분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의 축제, 돈 파티가 열릴 날을 고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회장이죠. 이 크리스 라슨이 회사 이름을 리플로 지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리플 같은 경우 원래 맨 처음부터 이름이 리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 2012년 라이언 푸거가 물러나면서 이 크리스 라슨과 지금 현재는 스텔라 재단을 이끌고 있는 제드 맥켈럽이 오픈코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왜 오픈코인에서 리플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사전적 정의만 보더라도 리플은 잔물결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을 때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모양이 형상화되는 잔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플. 왜 크리스 라슨을 필두로 한 그 리플의 회장, 고위급 임원들은 회사 이름을 리플로 지었을까?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전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블록체인 혁명이자 하나의 생태계이자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브릿지 커런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잔물결의 이름이 굉장히 핏하게 어울려서 그러지 않을까요? 기사를 잠깐 읽어봤을 때 그 크리스 라스는 이 1970년도에 유명했던 노래죠. Grateful Dead의 리플이라는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크리스 라슨이 회사 이름을 획득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리플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봤을 때 전 세계에 퍼지는 하나의 잔물결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지 않았을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들을 수 있으시다면 Grateful Dead의 리플이라는 노래를 한번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진가가 점점점 드러나는 하나의 또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XRP는요,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이 스톡 LTD의 상위 3위 안에 들어갔다. 여기서 약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어떤 암호화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그 3위 자리에 리플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카르다노 에이다가 4위에 진입해 있고요. 트론이 5위에 진입하면서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스톡 LTD에서 이런 암호화폐들을 지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의 채택이 끝난 토큰들을 나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모아가야 되는 토큰들, 제가 강조하는 토큰들이 모두 다 나와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조지아가 나오면서 이제 슬슬 경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화를 위해서 어떤 회사와 파트너십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가격에 집중하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을 보면서 수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지아 국립은행은 과거부터 메타코와 협력하면서 리플과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이제 슬슬 완전히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수면 밖으로까지 꺼내 올리면서 완전한 디지털화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함께 설계하고 있는 BIS 프로젝트 엠브릿지 역시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가면서 어떤 화폐가 유틸리티로 쓰일지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왜 과거부터 BIS와 IMF를 통해서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해왔는지 이제 진가가 드러날 순간이 머지 않았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애플이 나오고 있으면서 아이폰 등의 운영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이 OS죠. 이 OS에 이제 슬슬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는구나. 결제는 뭘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까요? 바로 블록체인, 즉 암호화폐, 즉 디지털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겠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시리에 챗 GPT를 심는다라는 부분, 이제 완전히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우리의 곁에 들어오겠구나. 그러면서 블록체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애플의 인코퍼레이티드 공식적인 이 홈페이지에 애플의 디벨로퍼라고 하면서 이 페이먼트 리퀘스트 API, 이제 슬슬 새로운 API가 도입되면서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 애플페이와 연관되는 어떤 블록체인 회사,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 W3C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이죠? 리플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을 통해 애플페이용 결제 요청 API를 편집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미 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정보의 혁명, 인터넷 혁명을 만들었죠. 팀 버너스-리를 필두로 해서 그들은 www 인터넷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정보의 이동을 완전히 만들었으니 가치의 이동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나스닥의 전 회장인 글렌 허친스 또한 언급한 바가 있었죠. 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리플이 손을 잡고 있다라는 것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모든 페이먼트가 연결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인터넷 워킹 for 페이먼트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은행과 블록체인, 그리고 모바일 머니, 그리고 온라인 원래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생태계, 우리는 리플 네트워크를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인터레저 재단, 그들은 돈의 이동에 있어서 혁신을 구현하는 리플에서 뿌리가 시작된 하나의 재단이었죠. 그들과 이미 이 W3C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결론은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리플랩스와 월드 와이드 웹 페이먼트 포지션 페이퍼로서 그들은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제가 에비던스 자료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즉 다시 말해 미국에서 유럽으로 돈을 보내는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으로 돈을 지불하는 애플페이 역시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빠른 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우리는 알고 있죠? 리플과 애플이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왜? 애플의 대주주들이 리플의 초기 투자자로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니움이라든지 투C2P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애플페이, 위챗페이, 알리페이와 연동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반드시 이 애플페이가 리플렛 안에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 이 또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슬슬 애플에서 지원하는 이 아이폰 간 탭하여 결제 기능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혁신적인 하나의 페이먼트 시스템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이라는 거. 이제 이것은 블록체인으로서 굉장히 빠른 결제를 나타낼 것이고요.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전세의 금융망을 하나로 아우르는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리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터레저 재단 역시 즉시결제 구현에 대해 재정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엄청난 거금을 투자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인터레저 파운데이션 역시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리고 개방형 표준 비용 효율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은행 서비스가 부족한 인구를 충족시키는 핀테크의 혁신을 위한 구성 요소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 인터레저 재단 뒤에는 모잘루프 재단, 또 그 뒤에는 록펠러 재단과 빌 게이츠 재단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왜 초기 비트코인 기여자이자 코일을 창시했었던 스테픈 토마스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인터레저 재단은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가치의 인터넷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미 미래는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터레저 재단의 사명을 봤을 때 디지털 결제의 혁명을 일으킨다? 이 안에는 XRP의 유틸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인터레저 재단의 이사회를 봤을 때 리플의 뿌리와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왜 리플랩스 회장 크리스 라슨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코일의 창시자 그 비트코인의 초기 기여자인 스테판 토마스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인터레저 재단 그리고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함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로 그 DLT라는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로 이미 미래의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과거부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분석가는 이제 슬슬 XRP에 대한 전설적인 상승을 준비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기의 저울질 아직까지는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문구처럼 리플에 대한 홀더는 만들 것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요. 하지만 셀 수 있는 돈이 아닌 머치가 쓰여졌죠. 셀 수 없는 돈들을 만들 수 있는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가치 있는 하루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